안녕하세요. 아산파파입니다. 2배 느린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는데 수비가 하나, 둘, 셋, 넷을 제끼는 킬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골까지 들어가서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건행! 네, 건행. 오늘은 이제 축구에 관련된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프타임 쇼에 대한 또 자선 축구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오로지 축구에 관련된 리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 의자에 머플러를 놨고요. 방석도 제 의자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웰컴 기프트를 받으니까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인볼을 받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우선 프리뷰를 찍을 때 제가 사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찍은 건 아니다 보니까 실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좋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쿠팡 플레이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습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도 올라가는 역시 대단한 축구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축구 BJ 감스트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외의 결과라고. 그때가 이제 후반전에 3대2로 팀 히어로가 이기고 있을 때 의외의 결과라고. 저는 팀 기성용 팀이 그냥 이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말씀이었죠. 저도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팀 기성용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에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말왕, 궤도, 바밤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팀 히어로 쪽에서 그 3명한테 공이 가면 막기가 쉬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반대편에는 이제 임상혁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 쪽만 막으면 되니까. 그리고 가운데에는 바밤바랑 지동원이 있었는데 또 바밤바 안 맞고 지동원만 막으면 되니까 이 수비하기가 지동원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임상혁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이 둘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도 쉬웠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골을 먹히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그래도 수비하는데 훨씬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멤버에 비하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오반석 선수가 제가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은퇴는 아직 안 했고 인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인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어쨌든 인천에서 뛰고 있는데 현역 선수를 데리고 온 거니까요. 그리고 또 오반석 선수가 골도 넣고 또 수비도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역시 수비가 든든하니까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이제 대거 은퇴하는 선수도 있었지만 K리그들이 거의 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이었긴 하지만 기성용 감독도 프리뷰쇼 때 이야기했어요. 전반전에 좀 젊은 사람들을 넣고 후반전에 좀 승부를 가리려고 한다 했는데 축구가 공이 둥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3대2로 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전을 해서 4대3으로 팀 기성용이 이기게 되었죠. 맨 마지막 골을 이근호 선수가 넣었는데요. 운동장 분위기가 쌓였습니다. 3대3으로 비기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 골을 안 넣는 것도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패스가 왔고 어쩔 수 없이 이근호 선수도 넣은 것 같습니다. K리거들이 확실히 클래스가 느껴지는 게 기성용 선수 들어오자마자 거의 첫 터치에 골 넣었던 것 같습니다. 첫 터치나 두 번째 터치 때 골을 넣고 중거리 슛 그냥 못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리턴즈 FC 선수들의 표정이 뭐냐면 야, 이걸 넣네, 이거 넣으면 우린 할 게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프로의 벽을 느끼는 그런 슛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공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선출들이랑 공을 차는데 선출들이 공이 계속 뻗어요. 아마추어들은 공이 멈추거든요. 차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프로들은 공이 계속 뻗어요. 야, 그런 슈팅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청용 선수가 높게 오는 볼을 바로 그냥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이렇게 치면서 올렸던 그런 또 영상이 있습니다. 또 수비를 뒷발로 해가지고 넘기려고 했죠. 야, 역시 볼턴에서 유명한 골이 있습니다. 넘겨서 골을 넣는 골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건 마라도나나 메시가 빙의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야,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 저랑 그렇게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K리그 선수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들어오니까
확실히 밀리긴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었죠. 선수들이, 리턴즈 FC 선수들이 후반에는 확실히 지친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너무나 잘 싸워줬고, 잘 싸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사실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리턴즈 FC가 뛰고 있는 KA 리그가 K5 리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K5 리그에서 이제 가장 상위권인데, 리턴즈 FC를 많이 높게 쳐도 K4 리그 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현역 선수들 어디에요? K4, K3, K2, K1 이렇게 되니까 지금 몇 단계나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 중에서도 K1에서도 뭐 이청용, 기성용 뭐 이런 선수들, 이근호, 정호연, 이희균, 김진야, 임상혁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이제 K1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4대3의 스코어 정말 잘한 겁니다. 물론 맘먹고 뭐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교체하면서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잘한 거예요. 몇 번 오지 않은 기회에서 골을 거의 다 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쯤에는 팀 기성용 선수들이 작정하고 계속 공격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리턴즈 FC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실상 임영웅님의 하프타임 쇼를 보기 위한 콘서트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메인은 뭐예요? 하프타임 쇼였던 거예요. 들러리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잘 메꿔주려고 임영웅이 좋아하는 축구까지 했다, 뭐 이렇게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또 꼭 틀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저도 뭐 축구 규칙에 대한 그런 영상도 올리고 했었죠. 아무튼 너무 잘 싸웠다. 리턴즈 FC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잘 싸웠다. 그리고 또 임영웅 선수가 하프타임 쇼를 위해서 전반 30분까지만 뛰고 나갔고, 하프타임 쇼를 하고 바로 또 들어왔잖아요. 바로 들어와서 풀타임 뛰었습니다. 75분을 뛴 거예요. 보통 아마추어들, 물론 임영웅님은 계속 몸을 만든 거지만, 보통 아마추어들은 30분 뛰면 못 뜁니다. 힘들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잘 뛴 것을 볼 수 있고요. 축구도 하고 하프타임 쇼도 3곡이나 했어요. 또 댄스곡으로. 어마어마하죠. 라이브로. 아마 너무 힘들어서 쥐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임영웅님이고, 그리고 또 축구에서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미친 킬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친 킬패스. 킬패스가 뭐냐면 죽이는 패스죠. 죽인다 패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시스트를 하는 패스를 했죠. 임영웅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뛰지는 않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킥력으로 다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니까요. 예, 몸을 또 사려야 되는 경기니까요. 다치면 안 되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리턴즈 FC 때보다는 조금 더 뭐 연습 때문인지 아니면 또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스가 느껴졌습니다. 킬패스 또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찍어야 된다. 제가 뭐 90분 다 찍겠습니까? 임영웅님 잡자마자 바로 찍었죠. 핸드폰을 들고 바로 찍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헤딩을 할 뻔 했는데 놓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느낌이 왔어요. 뭔가 온다. 축구는 분위기거든요. 헤딩을 아깝게 놓친 다음에 이제 임영웅님에게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쇼츠를 올렸죠.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쇼츠로 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킬 패스하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공격수 발 앞에 주는 패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근호 해설위원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소 기성용 선수가 많이 하는 패스다. 기성용 선수의 패스를 뭐라고 해요? 국가대표 패스잖아요. 국가대표에서도 주장의 패스. 그런데 그 패스가 임영웅 선수에게 나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평생 안주거리로 삼을 만한 그 킬패스가 나왔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영상이 없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카메라도 많은 곳에서 본인의 기량을 보인다?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았는데도 그런 킬패스를 선보인 게, 또 킬패스가 멋있는 게 뭐죠? 골을 넣어서 멋있는 겁니다. 아쉬우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무리까지 또 우리 정원석 선수가 해주면서 그게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는 거죠. 물론 공식 경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집계는 되잖아요. 공식적인 집계는
어시스트로 되면서 임영웅님이 그래 나도 하나 했다. 어쨌든 또 팀에서도 하나 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또 팬들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상 없이 또 경기가 잘 맞춰서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프리뷰쇼를 보면서 멋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스포츠와 예능, 음악계와 문화계 모두가 집중하는 경기다.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임영웅님의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까요? 임영웅님이 스포츠와 예능, 또 음악계와 문화계까지 지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능 하면 누가 떠올라요? 뭐 강호동, 유재석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분들도 한두 개, 그러니까 예능과 스포츠까지는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과 문화계까지, 물론 유재석님은 또 그게 가능하지만 유재석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냥 요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진 대단한 아티스트가 임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수익금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유니폼 판매금까지 전체 계산해보니까 약 한 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억 이상 기부를 하는 이 아름다운 선행으로 결과가 이어지니까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임영웅님이 경기장에서 가끔씩 좀 답답해하는 그런 제스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레전드들과 같이 한 운동장에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또 즐거웠고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 소풍 왔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또 다음에도 이런 오프라인 실제로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있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행!